안녕하세요. 김희윤입니다. 저는 지금 진화해수욕장으로 흘러가는 회화강에 서 있습니다. 이곳은 한때 일승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. 일승? 왜 일승강으로 불렸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역사의 비밀을 찾아 저와 함께 일승강으로 떠나보시죠. (1597년 8월) 수많은 외적이 회화강으로 몰려왔습니다. 바로 정유재란이 터진 겁니다. 아, 선생님 여기 뭐 제트스키도 있고, 오, 되게 멋진데 여긴 어딘가요? 여기가 회화강입니다. 회화강. 이거 이제 이래 우리가 저기 양산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거의 한 이것도 한 백리입니다. 백리 맨 하류 최하구입니다. 바다로 들어가지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회화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. 또 굴강이라고 굴강. 왜냐면 여기 굴이 많이 나요. 민물굴 석화라고 그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옛날에 많이 났고 그리고 또 이제 일성강이라고 일성강. 일성강이요? 한번 이긴 강. 그런 이름도 전해오고. 이겼다는데 어떤 거에서 이겨서 그런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자면 그 옛날에 외병들이 주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정유재란 때 500척의 배가 됐어요. 500척이나. 500척. 저기 이제 진화수욕장에 500척. 여기 500척, 1000척의 그 외선들이 들어왔습니다. 그 외선 한 척당 한 30명 탔거든요. 그러니까 1000척이면 3만 명. 3만 명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가토 교마사가 그 이제 선봉장이었거든. 그 일본군 선봉장이 돼가 여기서 출발을 다 했어요. 어디로 가냐? 한양으로. 전라도를 거쳐갔다고. 황석산선을 거쳐가지고 쫙 서부 경남을 해가지고 14만 대군이 여기 출발을 했어요. 그전에는 여기가 바로 이제 바른 기지, 총본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고 바로 이 포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고 서생성이 이제 그런 또 역할을 했죠. 회화강의 여름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. 하지만 정유재란 당시 외적의 주 침입로가 이곳 서생이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. 바로 이 회화강에서 외적과의 한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. 아, 그럼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였네요. 그럼 여기서 한번 이겼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? 그 일성강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치열하게 싸웠어요. 근데 바로 저쪽입니다. 저기 지금 다리 있죠, 다리. 네, 저 다리. 저기 옛날에 그 일성교. 그러니까 일성교는 뒤에 이제 생긴 말이고 그 외병들이 저기다가 이제 현수교를 놨어요. 적교 또는 조교라 그러는데 그래 여기 이제 그 서생성에 이제 외병들이 한 몇천 명 있었거든요. 그리고 울산 외성에도 뭐 그한 10,000명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옛날에 그 가토 교마사 배를 타고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리를 이제 그 조명연합군이 공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 다리를 두고 이제 점령하려고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. 그래 결국은 다리는 나중에 끊어졌어요. 이래 칼로 줄을 끊어가지고 사실은 서로 보존을 하려 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외병들이 이제 못 건너게 명나라군이 막 건너오잖아요. 다리를 말을 타고 건너오니까 차가 끌었는데 그때 여기서 막 싸움을 굉장히 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. 서생포 외성에서 운거한 외적과의 싸움으로 회화강의 다리가 차단되었는데요. 이 싸움으로 서생포 외성뿐 아니라 도산성의 왜군들도 난관에 본탁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싸움 때문에 여기 한 3,000명이 지원을 못 왔어요. 그러니까 그때 가토 교마사 거의 뭐 굶어 죽게 됐잖아요. 성에 갇혀가지고. 그런데 지원군이 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잠시 있다가 나중에 이제 1598년 1월 4일 고점해가지고 부산에서 약 만 몇천 명이 왔습니다. 군사들이. 지원군이 와가지고 그걸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. 정유재란과 일승강 전투, 도산성 전투 등 이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국제전이 펼쳐졌다는 사실 믿기지 않았는데요. 바로 명나라 장수들도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.
그럼 이곳에서 싸웠던 장군은 누구신가요? 장군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1차 그때 싸웠던 장군은 이제 그 말하면 이방춘이, 그다음 노계충, 그다음 오유충, 그다음 조승훈 이런 장수들이 이제 그 참장입니다. 참장. 뭐 장군들이 싸웠는데,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뒤에 또 2차로 또 싸웠어요. 그때는 이제 1598년에 마기 장군. 마기 장군. 마기라고 중국 마기 제독이죠. 그때 총병으로 나중에 또 오기도 했는데, 그분이 이제 마기가 그때 이 지휘를 해가지고 1598년 그 당시에는 이듬해는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일본군을 쫓아냈지요. 정유재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궁금하시죠?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? 여기 현장군 승첩동이라고. 여기 편장군 승첩동. 예. 말비 이렇게 써 있네요. 예. 이거 이제 벽에 있습니다. 벽에 한번 찾아보세요. 벽이 잘 안 보이지만. 저기 끝쪽에 보이는 것 같아요. 예, 평장군 승첩동 안쪽입니다. 선생님, 저기 그러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? 그 이제 편장군 승첩동이다. 우리가 편갈송 장군 이름이죠. 승첩은 이겼다. 동은 이제 이래 구멍동자거든. 요거 이제 구멍동인데 여기 이제 이겼다. 이긴 걸 기념한 곳이다. 뭐 그런 뜻입니다. 야트막한 언덕 위 바위에 새겨진 글씨. 이곳에서 국제전이 벌어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지하고 있었습니다. 선생님, 저 비석은 뭐예요? 요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. 비석을 보시면 요부터 읽어야 돼. 명나라지요. 의양 총절사라. 의양은 북경입니다. 북경 의양이라 그래요. 의양의 총절사는 이제 그 벼슬이죠. 높은 벼슬이고, 동은 도독이라. 동쪽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도독이다. 도독이고 중군이라 그래요. 중군 가운데 군사. 그다음 유격장군이라 유격장군. 실제 싸우는 그 지휘입니다. 유격장군 모헌이라 그랬죠. 모헌이는 호입니다. 호. 모헌 성길 모자 그죠? 그리할 모자 헌자 편공갈송이다. 성이 평씨고 이름이 갈송. 기적비다. 그 현적을 기록한 비. 그래서 여기 보면 후손들이 세웠어요. 승첩동 주인공의 비석인데요. 어떻게 후손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 비석을 세웠을까요? 무척 궁금해졌습니다. 이 전체를 도독동이라 도독동이라 그러면 이 이름을 다 도독동이라 합니다. 그때는 중국 사람들 마을이 있었습니다. 중국 사람들 마을. 그래 편시도 있었고 마시도 있었고 가시도 있었고 또 팽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성씨들이 이제 다 이래 왔어요. 와가지고 그때 시기가 한 거의 뭐 1600년대 한 중반 정도.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 천만리 장군 후손 천시도 있었는데 그게 다 흩어졌어요. 17세기 중국 귀하인촌. 명나라 장수의 후손들이 서생에서 모여 살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. 팽씨, 가씨, 마씨, 천씨. 이분들이 명나라 장수의 후손이었다는 사실. 그런데 왜 서생에 왔을까요? 궁금하지 않나요? 사실 오게 된 거는 이제 청나라 후금 때문이었거든. 그래 이분들이 다 명나라 신하들이고 장군들이니까 그분들이 청나라에서 싸움에 지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가족들까지. 그래 그분들이 망명을 온 겁니다. 망명. 보트 피플이죠. 그때 이리 와도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.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여기서 싸웠기 때문에.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싸우기는 우리나라 조선 전토에 다 싸웠죠. 와서 평양에서도 싸우고 한양에서도 싸우고 그다음에 뭐 진주성도 싸우고 남원에 곳곳에 싸웠는데 그분들이 이래 나중에 의지할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네 그래. 왜냐면 이게 서생성 마기장군 이 성터 주변에 또 이분들이 또 대접을 잘해주니까 서생 진화 사람들이 저 중국 분도 우리 도와주신 분이라 마기장군 사람도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때 그래서 안심하고 이게 살았대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살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쭉 전국으로 흩어졌지요. 특히 주목해야 할 한 분이 있는데요. 이곳에 그분의 사당이 있습니다.
여기는 어떤 곳인가요? 요 보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. 보충사. 네. 이게 이제 마기장군 사당입니다. 아, 마기장군. 예, 마기장군. 그 마기는 이제 원래 그 위구르인이라 그랬어요. 서역 사람이다. 그 눈동자가 좀 파랗고 머리가 꼬불하고 네. 뭐 그런 사람이 그 밑에 부하들도 달탐병이라 그래요. 다 그래요.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명나라 역사에 마기장군과 운숭한 장군 두 사람만 살았으면 명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. 이분이 그 명나라 이순신 장군이라. 대단하신 예, 분이에요. 운나라를 도와줘가지고 한 번 지지를 피하지를 않았어요. 그래 주변에 그 뭐 양호라든지 뭐 좀 약간 모자라는 그런 문관들이 이제 지휘를 하다 보니 패했지만 이분이 그 지휘할 때는 절대 그 지지를 안 했다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산성 전투 때 후퇴할 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후퇴 작전을 지휘해가지고 희생을 최대한 줄였다. 그런 평가도 있고. 마귀 장군 또한 이곳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. 정유재란 때 명나라 제도, 조선을 구한 훌륭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분이 정유재란을 끝낸 분이신가요? 예, 정유재란의 참 시작과 끝을 맺은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1598년 10월 달에 그 1590년 10월 달에 그 우리가 직산 전투. 우리가 그 당시 가토 교마사 14만 대군을 이끌고 막 서울로 진격을 했는데 그걸 차단한 곳이 바로 직산이라는 곳에서 그 이 마기 장군이 기병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 이제 해성이라는 장소 같이 휘하에 그대로 쳤어요. 그래서 그 14만 일본군이 다 무너졌어. 14만 명. 도망을 갔어. 가토 교마사하고 일본 모든 보니시라든지 막 어이구 마기 장군이 졌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을 이룩한 그 대성전 최고의 성전을 이룩한 직산 전투에서 정유재란에서 이루고 그다음 이분이 따라 내려와 가지고 우선 도산성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 기록이 돼가 있잖아요. 여기서 모시고 몇백 년간 모시고 마을에서 모시고 저기 또 가면 위패가 또 있고 그래서 참 이분이 그 마지막까지 뭐 우리 조선 나라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, 아주 고마운 분,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. 서생포 외성에서 뜻밖의 역사를 만났습니다. 바로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들의 흔적인데요. 회하강이 외적과 전투를 치른 1승 강이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서생은 16세기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중국에서 오신 그 장군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? 그렇죠. 그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편갈름 장관, 이 편장 같은 분은 이제 뭐 그렇게 그 돌아가지를 못했잖아요. 중국의 처벌을 받으니까.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서 이제 번성한 성실을 이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 참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도덕동도 찾아와 보고 선생도 찾아와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장군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이번 주말 명나라 장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